가만히 있어도 오돌오돌 떨리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11월부터 급격히 떨어진 온도와 눈 소식에 올해는 또 얼마나 추울지 걱정이 많아지실 텐데요. 이렇게 추운 계절이 되면은 우리 보호자들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추운데 강아지랑 산책해도 괜찮은 걸까? 얼마나 추워야 강아지가 추위를 느끼는 걸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확실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연구자료와 문헌들을 참고했기 때문에 추가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겨울만 되면 강아지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봄, 여름, 가을에 동네 산책길이나 탄천에서 활발히 산책하던 강아지들이 겨울만 되면 산책하러 나오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그도 그럴 것이 햇빛이 짧고 추운 겨울 특성상 이불 밖은 위험해 라는 생각에 사람들의 활동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반려견이 추울까봐 걱정되는 보호자 마음에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죠. 하지만 겨울철에도 반려견에게 산책과 햇빛은 행복의 필수 조건인 걸 아셨나요? 강아지는 산책을 하면서 코로 여러 가지 냄새를 맡으며 환경을 탐색하고 에너지 방출을 통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이때 햇빛을 받고 세로토닌을 합성하면서 자연스럽게 행복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산책의 중요성은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운데 강아지랑 산책해도 괜찮은 걸까? 라는 걱정이 되실 텐데요. 우리 반려견 특성에 맞는 활동 가능한 온도만 알아두신다면 강아지 겨울철 산책은 해도 괜찮습니다. 추위를 느끼는 온도가 사람들도 다 다르듯 강아지도 털 상태와 소형, 중형, 대형견 크기에 따라 추위를 느끼는 온도가 다른데요. 터프츠 수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추운 날씨 안전 지표를 보면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순으로 분류되어 있고 온도에 따른 위험 정도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소형견과 중형견 같은 경우 4도 이하부터 추위를 느끼게 되고 장시간 외부 활동 시 견종이나 체질에 따라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같이 단모종의 지방도 거의 없는 견종은 같은 소중형견 비해 추위를 더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대형견은 더 추운 1도 이하부터 추위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 덩치가 큰 아이들은 열을 덜 뺏기기 때문에 추위에 조금 더 강한 편입니다. 특히 대형견 중에서도 북방계종들인 허스키 같은 아이들은 같은 대형견이어도 추위를 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온도여도 만약 눈이 온다면 추위를 더 느낄 수 있고 어린 강아지나 노견들은 추위에 더 약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견종과 모종에 따라 추위를 버티는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모든 강아지들이 추위를 느끼게 되고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면 저체온증 위험이 있기 때문 영하에는 산책을 가도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것 또한 강아지마다 다르지만 차트 기준으로 3일대 예시를 들자면 추위를 많이 타는 치와와 닥스훈트,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같은 단모종 아이들은 평소 티셔츠 한 장 입은 정도의 느낌이라 털이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 옷을 입혀서 몸을 지켜주는 것이 좋고 말라뮤트나 허스키, 스피츠 같은 풍성한 이중모 아이들은 패딩같이 털 사이에 공기층을 머금고 있어 추위로부터 몸을 지켜주기 때문에 옷이 필수는 아니지만 평소 반려견의 상태에 따라 선택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차트 기준으로 4일 때는 옷을 입히는 것이 좋고 5일 때는 산책은 잠시 보류하고 집에서 놀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발바닥이 시리지 않을까 걱정하셔서 신발을 신겨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행히 반려견의 발바닥은 동맥과 정맥이 가깝게 지나가서 보온성이 탁월합니다. 다만 걱정해야 하는 것은 바닥에 뿌려져 있는 염화칼슘인데요. 반려견이 잘 걷다가 멈칫하면서 발을 드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는 아마 염화칼슘 때문에 발이 따가워서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염화칼슘은 발바닥에 닿으면 습진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염화칼슘이 뿌려진 부위를 피해서 산책하거나 강아지가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신발을 신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산책 후에는 꼭 발바닥을 깨끗이 닦아주고 보습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강아지 발바닥은 체온 조절부터 다리 건강까지 굉장히 중요한 신체 부위인데 너무 건조해서 발바닥이 갈라지면 피가 날 수도 있고 굳은 살이 생겨 딱딱해지면 바닥과 마찰률이 떨어지면서 더 쉽게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책 후엔 반드시 발바닥에
염화칼슘 같은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샴푸로 잘 닦인 후 충분히 잘 말려주시고 발바닥 에센스와 마사지를 통해 보습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 겨울철 산책 방법과 또 얼마나 추위를 느끼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추워서 옴짝달싹 하고 싶지 않은 겨울이지만 너무 춥지만 않다면 하루 종일 보호자를 기다린 우리 반려견들을 위해 잠시라도 함께 산책을 가는 게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프로 보호자님들이 될 수 있는 꿀팁들을 앞으로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반려동물의 건강 가이드 잠보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